자, 이제는 16번째 출제 개항을 갖고 있는 디지털 논리회로 파트의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부울대수를 공부해 보죠. 일단 부울대수가 뭐냐? 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전자회로에는요, 입력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소자를 논리 게이트라고 하죠. 이러한 논리 게이트 동작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부울대수라고 해요. 한마디로 논리적인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부울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 이론으로 우리가 디지털에서는요, 이치 논리만 따져요. 이치 논리라는 것은 두 가지 논리만 따집니다. 대표적인 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참인 것도 같고 거짓인 것도 같은 이런 명제가 아닌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아니면 거짓, 거짓이 아니면 참, 이렇게 두 가지 논리만 따진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요, 참을 논리 1로 표시합니다. 거짓은 논리 0으로 표현하죠. 이것을 정논리라 그래요. 정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약속된 논리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참을 0으로 표시하고 싶고 거짓을 1로 표시하고 싶으면 이거를 우리가 부논리라 그래요. 그래서 부논리로 해석하시오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정논리로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논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참은 1로 표시하고 거짓은 0으로 표시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논리라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거짓을 false라고 하죠. false는 0 이렇게 말하고 true를 참이라고 하죠. 참은 1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개념은 1, 부정적인 개념은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스위치다. 스위치를 켰어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스위치를 가지고 불을 켜고 끄는 동작에서 켰다라는 것을 on이라고 그래요. 껐다라는 것을 off라고 하죠. 그래서 on의 개념이 1이고요. off의 개념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로 따지면. 그 다음에 전압 레벨로 따지면 낮은 전압을 low라고 하고요. 높은 전압을 high라고 그래요. 그래서 high는 1로 표시하고요. low는 0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논리를 이치 논리라고 그래요. 자, 대답을 할 때 yes, no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개념인 yes를 1로 표시하고요. 부정적인 개념인 no를 0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로 따지면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아까 on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1로 표시하고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를 아까 off라고 했죠. 그걸 0으로 표시하더라. 이런 이치 논리만 따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부울대수의 덧셈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덧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뒤에서 보시면 오화라고 하죠. 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0하고 0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0하고 1을 더하면 1이 되고요. 1하고 0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근데 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1하고 1을 더하면 우리가 2가 되잖아요. 2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과 좀 다르죠. 이것은 이치 논리예요. 2라는 건 없어요.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1은 참의 개념이고 0은 거짓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는데 둘 다 참일 때는 참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뒤에 가시면 오화라고 부르는데 오화 연산은 두 개의 입력 중, 아니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됩니다. 입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참이 들어와도 참이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들어와도 참이 나간다, 1이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0일 때만 0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울대수 곱셈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가서 이것을 AND라고 배웁니다. AND. 자, 0하고 0을 곱하면 0이 되죠. 0하고 1을 곱해도 0이 돼요. 1하고 0을 곱해도 0이 됩니다. 근데 1하고 1을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셈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논리 곱이라고 표현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AND라고 배우세요. AND는요, AND는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입력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들어오면 0이 나가고 있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곱 AND 연산은요. 입력이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나가더라.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가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뒤에서 이제 이걸 오화라고 배워요. 오화는 입력이 2개든 3개든 4개든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나가는 거고요. 모두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간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 논리 곱은요. AND 연산이라고 배웁니다. AND는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표입니다. 여기는 별표 3개를 해놓고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뭐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가셨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부울대에서의 기본 정리예요. 먼저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 자, 수식과 똑같아요. 우리가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하고 같죠.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X, 오화라고 합니다. 오화. 이걸 논리 합을 앞으로 이제 오화라고 하겠어요. 자, X, O와 Y는요. Y, O와 X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X, AND입니다. 이건 AND라고 하겠어요. 이제 논리 곱을 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X, AND Y는 Y, AND X하고 같다. 자리를 바꿔도 결과는 같더라. 즉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있으면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4를 더하는 거나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있을 때 3하고 4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2를 더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논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O와 YO와 Z가 있을 때 Y하고 Z를 먼저 오화를 하고 X하고 하나, X하고 Y를 먼저 오화를 하고 Z하고 하나 같더라 이 말이에요. AND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X AND Y AND Z가 있더라도 Y하고 Z를 먼저 AND를 하고 X하고 하나, X하고 Y를 먼저 하고 Z 하나 같더라. 이런 법칙을 뭐라 한다?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논리식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분법칙이에요. 여러분들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3하고 4를 먼저 더한 다음에 7이 되죠. 7하고 2를 곱하면 뭐가 돼요? 14가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배분하면 돼요. 배분. 그래서 배분법칙. 분배한다고 해서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분배법칙, 배분법칙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3이 되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요 연산이 가운데 오고요. 또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요건 6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8이죠. 더하면 14로 결과가 같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배분법칙, 다른 말로 분배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논리식에서도. 자, X 논리 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Y, O와 Z가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오화를 먼저 하고 AND를 하는 거나 이렇게 전개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분해서 전개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X AND Y, 그 다음에 X AND Z, 그 다음에 오화. 그래서 이렇게 AND하고 이렇게 AND 한 다음에 오화를 하는 결과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른 말로 배분법칙이라는데 모두 성립한다는 거. 자,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자, 요거는 XO와 Y, XO와 Z가 있을 때 이거는 XO와 Y and Z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X가 되죠. 이렇게 하면 XZ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YX인데 이게 순서 바꿔도 되죠. 아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XY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YZ가 됩니다. 돼요. 자, 근데
자, x and x는요. 여기 밑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항상 요놈은 x하고 같아요. x하고 같습니다. 왜 x하고 같은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and 1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로 묶으면 1, 5와 x로 묶으니까 다시 z, 5와 y 이놈은 이제 독립적으로 그냥 놔두고 여기에 공통인수 x로만 묶었어요. 그러니까 배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요. 5인데 입력이 3개예요. 3개가 이제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하나는 1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5화는 입력이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A하고 상관없이 A는 항상 1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X가 있었으니까 X and 1이 되는 거죠. O와 Y, Z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X하고 같죠. 그래서 X, O와 Y and Z가 돼서 이거는 왜 X하고 같아요? 아까 배우셨죠? 여기는 뭔가를 곱하면 2라고 뭔가를 곱하면 이게 나와요. 만약에 0하고 곱하면 0이 나오고요. 2라고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전개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간략화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항등법칙부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옳고 그른 걸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걸 별표 3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하고 자 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x하고 and 1을 하면 또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x하고 5와 1을 하면 뭐가 나오고 x하고 0을 and 하면 뭐가 나오겠냐. 이걸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건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5화는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얘가 0이면 얘는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둘 다 0이니까. 얘가 1이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항상 0이니까 이게 1이 나오죠. 예, 5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그럼 이 결과를 보시면 얘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과 모습이 이 입력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이 입력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x, 5와 0은 x가 되는 거죠. 얘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니까 x니까 x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0 아니면 1이 될 수 있겠죠. x는 이치 논리니까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1이잖아요. 그죠? AND를 해보세요. AND를 해보면 0 and 1은 0이죠. 1 and 1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이 모습이 여기하고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x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항등법칙이라고 그래요. 항등법칙이다. 항상 그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항등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결과는 뭐겠느냐라는 거죠. 0을 넣고 1을 넣어보세요. 0 아니면 1이니까. 이거는 1로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5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5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뭐예요? 1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거하고 같으니까 항상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를 보세요. 얘가 0 아니면 1이죠. 얘는 항상 0이죠.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AND를 해보면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니까 이미 하나가 0이잖아요. 그래서 다 0이죠. 5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이미 하나가 1이니까 뭐 따질 것도 없듯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되죠. 이 모습이 이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따지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걸 언제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금방 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이제는 동일 법칙을 해보죠. 자, x하고 또 x하고 5화를 하면 뭐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x하고 x를 AND 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x하고 x를 하면 뭐가 돼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죠. 얘가 1이면 얘도 1일 거예요. 그러면 OR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1일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x가 나온다. 자, 얘가 0이고 1일 수 있고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1이면 얘도 1이죠. 그래서 AND를 해보면 0이고 1이죠. 이 모습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x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는 x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동일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일 법칙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x하고 O와 x바를 하면 뭐가 나오겠냐. x하고 AND x바하고 하면 또 뭐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0 아니면 1인데 얘가 0이면 얘는 뭘까요? 1이겠죠. 1이면 얘가 0이겠죠. 반대니까. 이게 바락에서 부정을 의미합니다. 바락에서 부정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결과니까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에요. 근데 오화잖아요. 오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죠. 항상 한쪽이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도 1이고 이때도 1이에요. 항상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얘가 0이고 자 1일 때 얘는 1이고 0이죠.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죠. 그래서 정반대의 입력이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0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0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울대수 기본 정리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본 토대로 이런 걸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XO와 XY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하면 X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해보죠. 자, X는요, 뭐가 같냐면 X AND 1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X AND 1이 X라는 걸 앞에서 배웠었어요. 예, 여기서 배웠죠. X AND 1은 X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X가 있을 때는요, 여기에 AND 1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X로 묶으면 1, O와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올레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오화잖아요. 오화는 하나만 1이어도 1이죠. 이미 하나가 1이니까 이 전체 결과는 항상 1일 거예요. 그러면 X AND 1이 되고요. X AND 1은 아까 X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가 X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X AND XO와 Y가 자, X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배분을 해보면 됩니다. 배분 법칙, 분배 법칙이라 했죠. X AND X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O와 이렇게 하면 X AND Y가 되죠. 그러면 X AND X는 X라고 할 수 있죠. X. 방금 전에 배웠죠. X AND X는 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와 X AND Y인데 여기는 항상 1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X로 묶으면 1, O와 Y가 돼서 요걸 보시면 항상 1이잖아요. 왜? O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X AND 1이 돼서 X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진도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드모랑의 법칙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드모랑의 법칙, X, O와 Y의 전체 부정인 바가 붙어 있어요. 이 바를 푸는 요령을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드모르간의 정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 변수가 X든 Y든 A든 B든 간에 변수를 부정을 하면 돼요. 자, X다 그러면 부정을 하면 돼요. X는 뭐로 바꿔요? X 바로. 만약에 Y가 있다 그러면 Y는 뭐로? Y 바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죠? 만약에 X 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돼요. X 바의 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죠.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바는 X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바는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죠. Y 바가 있으면 Y 바의 바를 하면 돼요. 부정을 해주면 된다 말이죠. 그럼 이중 부정은 긍정이니까 한마디로 Y 바가 있다 그러면 Y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변수는 부정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바를 없애고 나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연산자인 오화는요, AND로 바꿔주면 돼요. AND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오화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을 쌍대의 법칙합니다. 이걸 쌍대의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쌍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드모르간 정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바를 없앰으로써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등가라고 해요. 등가. 자, x는 뭐로 바꿔요? x 바로 바꿔요. y는 뭐로 바꿔요? y 바로 바꿔요. 그 다음에 오화는 뭐로 바꿔요? AND로 바꾸면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을 드모르간의 정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 and y입니다. 이것에 바가 있어요. 이 바를 푸는 요령이죠. 자, 바를 푸는 요령은 x는 뭐로 바꿔요? x 바로. y는 뭐로 바꿔요? y 바로. and는 뭐로 바꿔요? 오화로. 그러면 이거나 이거에 같은 게 됩니다. 같은 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논리 게이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가정해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요걸 논리 게이트로 그린다면 자, 조금 이따 논리 게이트를 배우겠습니다만 오화라는 게이트는 이렇게 돼요. 오화입니다. 입력이 두 개죠. x하고 y입니다. 입력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전체의 바가 붙어 있는 것은 이 오화의 출력단에 낫이 붙어 있어요. 또 이 동글뱅이가 낫이에요. 부정을 나타내는 낫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식을 부울대도식을 논리 회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린 것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그릴 수 있어야죠.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AND잖아요. 그러면 AND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AND. 그 다음에 입력이 X바 Y바잖아요. X바 Y바입니다. 입력이. 근데 입력이 X바 Y바라는 거 없어요. 입력은 그냥 XY고요. X바가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낫게이트를 붙이면 돼요. 이 낫게이트. 이 낫게이트를 붙이면 돼요. 이 낫게이트를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도 이렇게 낫게이트를 그려서 붙이면 된다. 그러면 이게 X바가 돼서 들어가죠. Y바가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린 겁니다. 한마디로 요 그림과 요 그림, 논리회로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능력,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이것을 등가라 그래요. 등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요렇게 바꾸고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겠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죠. 자, 요 오화에 낫이 붙어 있는 것이 노화예요. 요거는 AND 게이트고 낫 게이트가 두 개 있잖아요. 능력은 같지만 요게 훨씬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 상호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오화 모양이면 무조건 AND 모양으로 바꾸세요. 모양을 오화는 AND 모양으로 바꾸세요. 이해되시죠? AND였으면 오화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면 돼요. 낫을 간단히 이게 동글뱅이로 표시할게요. 모든 입출력, 입력 두 개, 또 출력에다 낫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 부정은 사라지죠. 그러면 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낫이 이것과 같죠.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AND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오화로 고치세요. AND는 오화로, 오화는 AND는 모양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면 돼요. 여기도 낫, 여기도 낫, 여기도 낫. 그러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죠. 이중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을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요걸 그려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AND잖아요. 그래서 AND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입력이 XY죠. XY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의 바가 있다는 것은 출력적인 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논리 회로로 그린 것이 요겁니다. 그럼 요것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OR잖아요. 그래서 OR을 그리시고 X 바잖아요. Y 바잖아 입력이. 그래서 X, Y하고 부정은 이제 어떻게 한다겠어요? 여기서 낫을 그린다 그랬어요. 낫을 그린다. 그래서 X 바가 들어가고 Y 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이 등가라는 거죠. 등가.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결과를 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요. 상호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이게 모양이 AND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OR 모양으로 고치세요. 그래 놓고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3개면 3개다. 4개면 4개 다 각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되죠.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고친다고 한다면 이게 OR 모양이니까 AND 모양으로 고치신 다음에 모든 입출력에 낫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중 부정이 긍정이 되니까 사라지고 원래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배웠던 기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보죠. 다음을 간략화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략화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부울대수 간략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부울대수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게 최근 기출문제예요. 자, A5와 B는 B5와 A하고 같죠. 이걸 이제 교환법칙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A and B는 이거 같냐라는 것은 해보면 되죠. 자, 이것을 배분법칙, 다른 말로 분배법칙을 해보면 돼요. 여기 전개를 하게 되면 AA가 되죠.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O와 AB가 돼요. 그러면 AA는 A라고 할 수 있고 A는 AND 1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A로 묶으면 1, 5와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1이죠. 왜? 5와는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이미 하나가 1이죠. 그래서 A and 1이 돼서 이건 A하고 같죠. 그래서 이 결과는 A하고 같은데 A and B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2번이 틀림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전개만 하면 되죠. A and B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A and C. 그래서 배분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요것과 같다는 것은 앞에 살펴봤어요. 요것을 전개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AA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AC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BA인데 순서를 바꿔도 되죠. AB라고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BC가 됩니다. 그러면 요건 항상 A라겠죠. 그럼 여기에 1이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로 묶어보죠. 그러면 1, 5와 C, 5와 B가 됩니다. 여기까지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묶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B and C는 따로 써주죠. 그러면 여기 결과를 보세요. 이게 5화인데 입력이 3개예요. 그러나 하나가 1이니까 이 입력과 상관없이 항상 1이죠. 그래서 요거는 A가 되고요. 5와 B, C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간략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울대수 간략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만 답이 틀렸다.